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강의의 마지막인 제3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권한의 위임, 위탁 및 벌칙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상 권한의 위임, 위탁 제도를 이해하고 2.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 3.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되는 업무의 범위 4.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상 벌칙 규정의 체계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들겠습니다. 먼저 권한의 위임 위탁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57조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권한의 일부를 하급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위임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한 업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수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위임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 위임을 하는 것이고요. 위탁이 되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에 위탁했거나 또는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한의 위임 체계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양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위임 결정, 권한 지정, 지침이나 기준 부여, 사후 관리, 보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항행 관련 권한, 증명서 관련 권한,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이 있는데요. 먼저 항행 관련 권한으로는 항행 정지 명령, 국내항 입항 출항 거부 및 계류시설 사용 불허가 등이 있습니다. 또 증명서와 관련해서는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 수리, 일반 선박 및 유류 저장 부선 증명서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 및 제재 권한과 관련해서는 보장계약 정보 통보 및 변경 통보 수리, 관계서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확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입니다. 위임 권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유료오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권한입니다. 법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권한의 경우 선박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됩니다. 또한 항행 정지 명령 등은 보장계약을 미체결한 선박에 대한 강제적 제재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또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법 준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분야가 모두 실제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권한 또 집행에 있어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담유 관련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담유량의 보고 접수 처리, 통보 및 서면 송부, 분담금 납부 이행 최고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담유량 보고 접수 처리와 관련해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또
통보 및 서면 송부로서 법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동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통지 업무, 또 분담금 납부 이행 최고와 관련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이행의 최고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요건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첫째, 유료오염 사고 방지 연구. 유료오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방제활동 수행을 하는 기관인데요. 유료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활동 기능 수행입니다. 다음 국제협력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유료오염 손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기타 해상재해 방지 활동으로서 그 밖의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대표적인 기관은 해양환경공단과 같은 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는 위탁기관 선정, 위탁 내용 결정, 관보 고시, 업무 수행 등으로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위탁기관의 선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위탁기관 지정 사실과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위탁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신해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지정과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벌칙 규정의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장은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벌, 행정처벌, 과태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처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처벌 규정, 또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규정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행정형벌, 행정처벌 또는 과태료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벌칙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인의 수뢰죄입니다.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관리인의 수뢰죄가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구성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뢰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수수된 뇌물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책임제한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뇌물의 공여죄입니다.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9조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은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구성요건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뇌물 수수자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처벌함으로써 책임제한 절차의 공정성을 양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형사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 제60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 제14조 제1항과 제47조 제1항의 위반으로서 보호장계약의 미체결, 또 법 제14조 제2항과 법 제47조 제2항에서 보호장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입항, 출항 또는 계류시설을 사용한 경우, 또 법 제18조 제49조 위반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또 법 제61조 즉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1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이러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보고 또는 제출 서류 요구 불응,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2조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 제54조 위반으로서 보장계약 정보 통보 의무 위반, 또 법 제55조 위반으로서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 법 제55조 위반으로서 검사 또는 확인 거부, 방해, 기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 적용 범위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반 행위에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또는 대리인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개인 즉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켜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행위자 처벌입니다.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에 대해서 해당 조문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 지금 이 둘은 다 사업자인데요. 이들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법인이나 개인이 다 했을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양벌 규정은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여 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우 강화된 처벌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제 규정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4조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입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원래 이는 공공기관이나 사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은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즉 공무사인 수행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공무원의 신분과 마찬가지로 의제하고 공무원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적용 범위는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의 알선수뢰까지, 즉 129조 내지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을 의제하게 됩니다. 이는 공무수탁 사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위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 의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 적용입니다. 형법상 공무원 뇌물죄 규정이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인보다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문의제는 수뢰죄 등에 한정되며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의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명시된 범죄 외에는 공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 9133 판결에서 판시된 내용입니다. 그 판결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박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 위조죄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의제 규정이 명시된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범죄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규정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5조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부과 징수 주체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첫째 법 제19조에서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 두 번째 법 제20조와 제50조에서 선박 내 증명서 미비치의 경우, 세 번째 법 제20조 제50조에서 증명서 없이 입항 출항 또는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또 법 제26조 위반으로 분담유량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또 법 제50조 위반으로 유료 저장 부선 관련 증명서 미비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인데요. 이에 따르면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에 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선박 내 보장계약 증명서를 미비치했을 경우는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서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증명서 없이 입항 출항 또는 계류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5조 제1항 3호 위반으로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분담유량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의 경우에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유류저장 부선 관련 증명서의 미비치의 경우에는 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위반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결정, 과태료 부과 통지, 과태료 납부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 위탁과 벌칙 규정의 관계를 보면요. 유료오염 손해배상 제도, 즉 배상보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신속한 대응, 엄정한 제재,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서는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의해서 행정 소속기관장이나 또는 위탁기관에서 이러한 집행을 하게 되고, 위반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벌칙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권한의 위임 위탁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적 효과는 행정 효율성 증대, 전문성 확보, 현장 중심 행정, 책임성 확보라는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 효율성 증대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실제 집행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이러한 효과입니다. 또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상재해 방지 전문기관에 분담류 관련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전문기관, 즉 그 해상재해 방지 전문기관이라든지 또는 그 책임 제한 절차와 관련해서 관리인 등에게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통해서 위탁 업무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칙 규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벌칙 규정은 법준수 유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 공정성 담보, 기업의 책임 강화라는 네 가지로 그 효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법준수 유도라는 것은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통해서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책임 제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뢰죄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게 되고, 양벌 규정을 통해서 법인이나 개인, 즉 사용자의 그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집행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법 집행의 총괄 책임과 정책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청해 각각의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방해양수산청은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벌칙 규정에 따른 법적 제재를 집행함으로써 이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고요. 해상재해 방지 전문기관에서는 위탁받은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통해서 그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한의 위임 위탁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담류 관련 업무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기관은 유료오염 사고 방지 연구, 방제활동 등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벌칙 규정인데요. 이 벌칙 규정은 관리인의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를 규정하여
책임 제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벌 규정을 통해서 법인과 행위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위탁 업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으로서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규정을 통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의 어떤 그 효율성이랄까요? 집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으로는 권한의 위임 위탁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벌칙 규정을 통한 법의 실효성 확보, 두 제도의 상호 보완적 작용으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